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먼저 경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요,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얘기하면서도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 되게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는데요, 어제 12월 24일 정부는 말이죠,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야말로 가지고 있던 애화를 시장에 무차별적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약 30원 정도의 환율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개입한 겁니다. 정부가 개입한 거고, 정확히 말하면 국민연금이 갖고 있던 애화를, 달러를 풀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무차별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무차별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달러 환율은 올라가고 있었죠. 1484원까지 올라갔고, 사실은 그대로 놔두면 바로 1500원을 올해 안에 넘을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돈을 푼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랬을까요? 연말이 중요합니다. 연말이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업 부채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기업 부채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연말이고, 그 다음에 은행의 BIS, 이것도 연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그 지표가 연말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만약에 말이죠, 이 1,500원을 넘어가게 되면 말이죠, 그야말로 기업 부채라든가 내지는 은행의 BIS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틀어막기 위해서 사실은 노리고 있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말이죠, 이 12월에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정부가 계속해서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락날락했죠. 들쭉날쭉했던 적이 많은데, 그거는 올라가면 정부가 틀어막고 그때는 조금씩 눌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작정하고 나서 폭탄을 투여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애화를 갖다가 그냥 무제한으로 방출한 겁니다. 그래서 30원을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이 30원을 떨어뜨리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70조 원을 썼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원 방어하는데 무려 70조 원을 썼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국민연금이 그만큼 손해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자 보십시오. 지금 1440 얼마로 됐죠. 그러면 1450원이라고 보고, 그러면 30원 정도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위에서부터 계속 지금 사주면서 내려온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익만큼 자기가 국민연금이 1,480원에 샀는데 지금 1,450원이 됐다면 30원만큼 손해본 거 아닙니까? 이만큼 손해를 본 겁니다. 이 국민연금의 손해는 확정적 손해입니다. 확정적 손해입니다. 근데 국민연금이 물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지만 그건 장부상의 그 이익입니다. 국민연금이 벌은 이익은 장부상의 이익이고, 손해는 확정적 손해니까 나중에 국민연금이 비싸게 주식을 팔 수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때 가지고서 우리 손자들이, 우리 자녀들이 과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 뭐 자녀 손자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노후에 과연 받을 수 있을지는 이제 상당히 불안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을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그 지표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 100%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100% 신뢰할 수 없다. 앞으로가 이제 문제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30원 가지고 70조 원을 썼다면, 그러면 이 환율이 그러면 그대로 그냥 안정적으로 갈 것인가? 1,440원, 1,450원 가다가 뭐 1,400원대 초반으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 금리하고 우리나라 금리가 어디가 더 높습니까? 미국이 더 훨씬 높습니다. 미국 금리는 우리나라 금리보다 무려 42개월 동안 미국의 금리가 높습니다. 미국은 금리가 4, 5% 되는데 우리는 2, 3% 되죠. 거의 절반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달러는 그렇게 이자를 많이 주는데 원화는 이자를 별로 안 줍니다. 그러면 그 좋은 달러가 이자를 많이 주는데 그 좋은 달러를 갖고 있겠습니까? 현찰하면서도 이자도 안 주는 원화를 갖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화가 똥값이 된 겁니다. 세계에서 원화가 만약에 이자를 많이 준다 그러면 원화를 갖고 있으려고 하겠죠. 근데 원화는 이자를 조금 준단 말이야. 그런데 원화는 또 구매력도 없고, 이거는 또 기축통화국도 아니죠. 그러니까 원화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달러는 말이죠, 이렇게 이자를 많이 주니까 달러를 갖고 있으면 돈을 버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42개월 동안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추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리를 올리면 될 거 아니냐?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면 될 거 아니냐?
올리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계부채 때문에 못 올린 거예요. 이걸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게 가계부채, 우리 지금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빚으로 다 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금리만 조금만 올리잖아요? 그러면 가계가 다 무너집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또 올리지 못했던 것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나라의 정책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가 이제 확장 재정을 썼다가 긴축 재정을 썼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문재인이가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이걸 확장 재정이라고 합니다.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긴축 재정을 썼습니다. 근데 이 긴축 재정을 계속 써가지고 몇 년만 더 가도 그리고 또 그리고 금리를 갖다가 서서히 올려가도 어느 정도는 이 환율을 방어할 수 있었다고 봤는데 자, 그렇지 않았죠? 이재명이 들어섰습니다. 이재명이 들어서 가지고 돈을 갖다 헬리콥터처럼 뿌렸습니다. 자, 돈을 계속 뿌리니까 결과적으로는 원화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은 계속 뿌리면서 그럼 어디서 돈을 갖다가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가가 돈을 많이 뿌린다면 국가가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요. 근데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지금 걷을 수가 없어. 그래서 세수 정책은 사실은 말이죠. 감세 정책을 써오면서 그 다음에 오히려 확장 재정을 쓰니까 돈은 부족해가지고 결국 빚을 찍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자꾸 우리나라 빚이 많아진 거예요. 우리나라 빚이 많아지니까 빚이 많은 나라 저 나라가 언제 지금 IMF로 갈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투자가 안 들어온 겁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가장 어떻게 보면 투자가 지금 안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 지금 서학개미를 뭐라 그러는데 서학개미들은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고 스마트한 사람들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원화를 갖고 있다가는 원화값이 자꾸 떨어지니까 손해를 보겠구나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 특히 청년들은 굉장히 스마트하거든요. 달러를 갖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실제로 달러를 산 사람도 있어요. 실물 달러를 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 미국 주식을 사자. 그럼 미국 주식을 사면은 그것이 달러를 갖고 있는 방법 아니냐.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를 알고 자기의 돈을 지키기 위해서 달러를 갖는 방법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경제가 좋잖아요. 지금도 미국 경제가 올해 4분기에 10월, 11월, 12월 4% 넘게 성장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성장 1%도 못합니다. 우리는 0.8, 0.9 이래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보다 4배 넘게 성장을 했어요. 미국 경제는 굉장히 호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면 미국의 주식은 오른다는 어떤 확신이 있는 거예요. confidence,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주식은 지금 사실 4천을 갖다 그러지만 몇 종목이 인위적으로 올려놓은 것 뿐이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주식 하시는 분들 내가 주식은 하나도 올리지 않았다는 걸 알 겁니다. 자, 중소형주는 거의 다 코스닥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작살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서학개미들이 달러를 갖고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내 재산을 지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미국 주식을 산 건데 이걸 갖다가 이제 강제로 또 팔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5천만 원 어쩌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달러 주식을 팔고 미국 주식을 팔고 한국 주식을 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다른 어떤 이제 또 조치를 취하는데 그게 뭐냐면 증권사로 하여금 못 사게 이제 거래를 못 하게 줄을 틀어 가지고 있어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결국 미국 주식 투자를 막아버릴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는 거는 그만큼 사실은 위험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궁금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자, 12월까지는 틀어 막을 거야. 어쨌든 12월 30일까지는 틀어 막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어떤 지표가 그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틀어 막는 겁니다. 그런데 1월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1월이 문제입니다, 이제. 1월이 되면 계속해서 이거 틀어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더군다나 이게 정부가 개입했다는 건 뭘 증명하는 거야? 위험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거잖아. 냅두면 달러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걸 인정한 거잖아. 그럼 국민들은 이제 알았어요.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거 뭔가 지금 나라가 개입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걸 이제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달러 사모으기를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미국 주식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지금 다른 나라들이 이제 알아버렸어. 한국이 이렇게 환율
조작을 한 거죠. 이건 환율 조작이라고 해요. 이걸 갖다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금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제재가 따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IMF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른 나라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때 이제 약점을 알았단 말이죠. 위크 포인트를.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중적인 이제 공략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달러 값은 다시 1월이 되면 폭등한다는 것이 경제 지금 학자라든지 경제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달러 값이 다시 폭등하면 1,500원으로 넘어간다?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 가서도 계속 막을 거냐? 못 막는다는 거죠. 왜냐? 지금은 워낙 급하니까 국민연금을 동원해 가지고 강제로 막았지만, 그리고 또 기업을 갖다가 옥죄해 가지고서 기업이 갖고 있는 달러를 풀게 해 가지고 막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나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1월이 되면 다시 달러 값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고, 여러분들 자신의 재산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왜 도대체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기본적인 이유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 금리 역전 현상이다. 42개월째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다.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 경제는 화랑인데 우리 경제는 아주 불황이다. 그리고 미국 제조업은 살아나고 있는데 우리 제조업은 죽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유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너무 확장 재정 정책을 써가지고 돈을 풀어가지고 돈을 떨어뜨린 거다. 이런 것도 이제 아셔야 되겠고, 근데 돈은 들어올 데가 없고 돈은 풀어야 되겠고, 그래서 나라빚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가계빚 뿐만 아니라 나라빚이 지금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시도로 받아들여지면서 한국 돈을 버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달러를 샀다기보다도 한국 돈을 버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돈이 녹아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 돈이 지금 은행에서 녹아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말이죠. 달러 대비. 그것을 아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